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저희 텔레비전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접속자도 많으시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어 있는 언론사가 중앙일보입니다. 이 중앙일보의 논조가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보수층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선생이 1960년대에 만든 언론사입니다. 지금은 JTBC라는 종합 편성 채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앙일보를 그동안 오랫동안 이끌었던 분은 홍석현 씨입니다. 홍석현 씨는 부친이 작고하신 홍진기 씨입니다. 홍진기 씨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았습니다. 내무장관, 법무장관도 지냈습니다. 이분은 아주 머리가 명석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한일회담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 이병철, 홍석현, 이병철, 홍진기 두 분이 사돈관계입니다만은 힘을 합쳐서 만든 발전시킨 언론사가 중앙일보죠. 그러니까 한국 보수 세력의 본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족보를 따진다면은 이병철 선생은 이분이 기업을 하셨지만은 기업을 통해서 애국을 하신 분입니다. 이병철 선생의 승용차 운전을 오래 하신 분 이야기가 우리 회장님은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생각하셨던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논조는 보수 언론으로 불리지만은 다른 두 신문사, 즉 동아일보, 조선일보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다른 내력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오히려 한겨레 신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1일자 중앙일보 김영희 칼럼의 제목이 사드를 포기하자였습니다. 이 김명희 씨는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입니다. 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드를 포기하자,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밝힌 이 주장은 김명희 씨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일보의 사론, 즉 그 회사의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동시에 중앙일보의 논조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홍석현 당시 회장의 생각이라고도 봐야 될 것입니다. 사드를 포기하자 하는 이 칼럼을 읽고 있으면은 그 논지가 근거가 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드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다.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 둘이다.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다.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게 근거가 약합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은 중국이 확실한 북한의 후견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중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후견국가입니다. 이미. 여기서 더 강한 후견국가로 될 것이냐 마느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북한의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로
더 적극적으로 북한 핵개발 비호한다는 이 논지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드가 있으면 북한이 발사하는 핵미사일의 거의 대부분을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10발을 쏘면 9발은 격추시킨다. 한 발이 떨어져서 큰 피해를 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군이 살아남아가지고 보복 공격을, 그걸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보복 공격을 하면은 확실하게 김정은 정권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김정은이 알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면은 핵미사일을 쏘고 싶은 의욕이, 계산이 잘 안 맞게 되고 그것만큼 억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드 포기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사드를 포기하면은 북한은 한국이 핵 미사일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얼마나 쏘고 싶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김정은이는 발사단추 만지작거리면서 요거 누르기만 하면은 한국은 끝나는데 하면서 기분 좋아 할 겁니다. 또 사드를 포기하면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이 생깁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억지력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포기를 하면은 그 손해가 엄청난데 우리 김명희 기자께서는 오히려 사드 포기를 하면은 얻는 것이 더 많다. 그 얻는 것이라는 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에 나서줄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사드를 배제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책임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중국이 우리나 미국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사드 배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말도 아닌 억지를 부리는 중국인데 그 중국의 악의를 어떻게 선의로 믿고서 우리 안보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 방어력을 포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이 사설이 아니죠. 좀 논평입니다만 사드를 포기하자 하는 아주 자극적인 이 칼럼이 나간 그 2달 뒤에 작년 9월 1일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3개국 순방 박 대통령, 사드 배치 중국 양해 얻길. 3개국 순방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사드를 배치해도 좋다는 중국의 이해를 받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아니, 미국 돈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자기들 젊은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데 왜 중국에 가서 배치해도 좋습니까? 하고 묻습니까? 이런 사대주의적인 사설 제목이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중국 이해 얻길 하면 조금만 이해가 됩니다. 양해 얻길 했습니다. 양해라는 표현과 이해는 다릅니다. 양해라는 것은 허락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굴욕적이죠. 사대주의적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이게 노예건설이죠. 우리가 조선조에서 무슨 명나라를 상대하는 청나라를 상대하는 시가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자기들이 살고 죽는 건데 그럼 중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이거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보도가 항상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왜 이렇게 보도를 할까?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변할까? 이병철, 홍진기 선생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의문점을 풀어주는 자료를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앙일보, 홍석현 씨가 발행인이 된 다음에 중앙일보는 이렇게 논조가 바뀌었느냐. 보수 본류여야 할 언론이 남북관계에서 이 사드 배치에서 이런 사드를 배치하지 말자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홍석현 씨의 입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은 당시입니다. 그 뒤에 회장이 됐습니다만 사장은 1998년 9월 23일, 즉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1998년 9월 23일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본 북한입니다. 내가 본 북한. 이 강연에서 그는 방북 체험뿐만 아니라 왜 중앙일보의 대북 논조가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포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 시작을 홍석현 사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한을 다녀온 지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사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인지 이후 서울에 돌아와서는 가는 곳마다 노동신문과의 협력 사업은 어땠느냐, 김일성 대학에서 좌담회를 열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화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가 김대중 김정일 회담 있기 2년 전입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서 상당한 취재 활동을 한 것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중앙일보의 남북 문제를 보도한 태도, 특히 북한에 대한 보도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는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를 만난 것이 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록에서 지금 발표한 겁니다. 중앙일보의 발행인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이게 1994년입니다. 이부영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된 조문 파동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특유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신문 논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중앙일보 또한 비슷한 논조로 이부영 의원을 거세게 공격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현재의 대통령 김대중 씨를 일산의 모처에서 만나 조문 파동에 관해 서너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지만 이 만남은 제가 이후 남북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였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김대중 야당 대표하고 남북 문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 며칠 뒤에 홍석현 발행인은 사내 토론회를 개최를 했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토론회에서 내린 결론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 정치 지도자가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성 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그런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참 잘된 합의서인데 문제는 이것을 모조리 일방적으로 깬 것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깬 것이 아닙니다. 남북 간의 합의가 아무리 좋아도 북한이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에 있었던 중요한 합의는 전부 다 북한이 깼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다 깨는데 그것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약속은 두 사람이 같이 지키는 거지. 한 사람은 깨고 한 사람은 지킨다고 하면은 그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보 되는 거죠. 전쟁 안 하기로 했는데 한쪽이 전쟁을 하는데 다른 쪽은 나는 약속 지키겠다면서 전쟁 안 하면 항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남북 간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홍석현 씨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중앙일보는 중도 우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문제에 관한 한 한결의 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하기로 한 셈입니다. 이게 이 강연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중도 우익을 표방하고 있지만 남북 문제에 관한 한 한결의 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94년 일인데 94년부터 그러면은 중앙일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한결의 쪽이 좌파 진영을 대표하고 북한에 대한 좌파적 시각으로 보도를 해온 한결의 쪽으로 가자.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를 보도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북 문제에서 중앙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비슷한 게 아니라 대북 문제에 관한 아까 사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비슷하다. 이것은 바로 1994년의 이 사내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남북 문제에 관한 한 한겨레 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하기로 했다는 이 사내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북한 보도를 탈보수, 그 다음에 한겨레 쪽,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강연록의 일부를 발췌로 뽑아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이 같은 논조 변화를 결정한 후 중앙일보는 사설과 칼럼 등의 지면을 통해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시절 대북 살 지원을 했다가 다시 강공책으로 바꾸기도 하고 언론도 갈팡질팡하고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을 다룬 당시의 중앙일보의 지면을 보면 일관되게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안보나 경제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가능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포용해 나가자는 논조였습니다. 자, 가능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포용해 나가는 게 언론사로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북한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살 보내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남 도발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은 받아 먹고 간첩선은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포용해 나가는 논조를 과연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헌법,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석현 씨는 이 같은 논조 변화의 그 과정을 거친 뒤에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조를 상당히 북한의 호의적인 방향으로 돌려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언론사로서는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 사람 만나면, 우리 중앙일보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적인 보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되면 거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언론의 핵심인 사실 보도, 공정한 보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적과 그런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던 중 95년 늦은 가을 서울 어느 리셉션장에서 유홍준 씨를 만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대히트를 치고 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북한 편을 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홍준 씨에게 이 같은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과 접촉을 하다가 우연히 일본 쪽 경로를 통해 유력 인사와 연결되면서 실마리가 풀렸고 97년 7월 마침내 중앙일보 북한 문화유산 답사팀이 언론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고 이어 1998년 9월까지 4차례 방북 취재겠죠. 취재가 성사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현 씨는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당시 다른 신문들을 모두 제쳐주고 중앙일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앙일보의 논조 변화였습니다. 라고 실토를 합니다. 중앙일보의 논조 변화는 95년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북한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었답니다. 이 논조 변화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북한이 환영을 할 만한 한국 언론의 논조 변화는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어느 방향이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를 하면은 그것을 환영해 줄까요? 북한에 대한 공정한 보도는 뭘 의미합니까? 북한의 인권 탄압,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 경제정책의 실패, 이것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를 북한이 환영해서 파격적으로 취재를 허용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석현 씨도 북한 방문을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호평이 많습니다. 자신들을 안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호평을 만나고 나면은 다 사람이 최소한도 신뢰가 생기고 인간적 정이 생기니까 그것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어떻게 호평을 하는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홍석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에서 가장 놀란 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북한 정권 요인들이겠죠. 그들이 남한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북 파트너였던 조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측은 매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의 대부분도 김일성대 출신의 최고 엘리트들이었고 이 중 몇몇은 과거 남북한 접촉 때마다 수행해서 서울에 다녀갔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갔던 우리 측 대표단의 젊은 기자들과 논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최고 지도층 인사들의 수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착하는 날 공항에서부터 떠나는 날까지 그 일정을 같이 했던 아태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은 오랜 외교관 생활과 유학 생활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안목과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신문의 강덕서 책임주필 대리에 대해서도 호평을 합니다. 실제 만나보니 대화의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언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선동기관입니다.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하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험담, 아주 야비한 표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니까 박정희 역도 죽다 뭐 이런 제목을 뽑는다든지. 그런데 사람은 만나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그 직책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다른 거 아닐까요?
대화의 방법이나 내용 면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언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짓말 전문기관의 책임 편집자에 대한 평입니다. 좀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과의 이 여러 가지 협력 사업 등을 소개를 한 다음에 홍석현 사장은 이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연회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보도 방법, 한국 언론의 보도 방법을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했냐? 북한에 대한 보도 방법도 이제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기사를 잘못 쓰면 바로 사장실에 항의 전화를 해대는 우리의 독자처럼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농담조로 북한은 언론중재위에 회부되지 않는 소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말했거니와 북한은 남한내 주요 언론의 뉴스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일목요연하고 철저한 언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독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북한의 독자가 누굽니까? 중앙일보를 읽을 수 있는 북한의 독자는 누굽니까? 그게 북한 주민입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심 간부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해가면서 기사를 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주민을 의식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의 언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노동당 정권 안에서도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면서 심하게 말하면 눈치를 봐가면서 남북한 관련 기사를 쓴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써주면 고맙다고 생각할 사람들입니까? 사실대로 써주면 고맙다고 생각할 사람들입니까? 왜 이 사람들을 의식을 하고 우리가 써야 하느냐?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 언론 자유,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 자유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지금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홍석현 사장은 그동안 방북 사업을 이끌었던 권영빈 논설위원이 3차 방북 직후에 강행군 총진군은 적화 남침의 의미가 아니라 경제 건설을 위한 구호이며 사실상 주민과 군인이 따로 없는 북한의 실정상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면 군량미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에서 떨어진다는 걸 쓴 적이 있었는데 이를 북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추세였던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석현 씨의 말에 따르면 그 권영빈 위원이 4차 방북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광명성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하의 칼럼으로 북한은 군사적 강대국화를 떠나 경제 입국을 통한 부국화, 부자가 나라 되는 방법, 부국화의 길을 촉구했는데 당장 북한에서 반항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앙일보가 모처럼 좋은 글을 썼다는 반면에 북한 측에서는 북경을 통해서 우리 측에, 즉 중앙일보 측에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광명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당분간 중앙일보와는 공동 사업을 보류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반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일보를 북한에 초청해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서로 연락관계가 생기니까 그 뒤에 북한 당국이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반발, 압력을 행사하더라는 이야기죠. 압력을 행사하더라는 것. 이것이 그 뒤의 중앙일보의 기사, 칼럼, 사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홍석현 사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북한 정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영향을 받는 언론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죠. 홍석현 사장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제 말이 북한에 잘 보이는 기사를 많이 쓰자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사를 쓰고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에도 이제는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같은 잣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북한 관련 기사들을 선별하고 조작, 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 즉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리는 행위이자 오늘날 언론이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는 공산주의 언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도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북한 보도를 할 때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써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아니 살인 강도에 대해서도, 강간 살인범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원래 기자면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1990년대 들어오면은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이 확산되고 북한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이 자유화 되면서 언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물론 중앙일보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조선동아일보, 월간조선, 북한에 대한 트집 잡기 보도, 허무맹랑한 보도는 이미 90년대 들어가면 그런 보도가 없어졌어요. 물론 한때 이 군대에서나 안기부 정보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때 국방부나 정보부나 안기부가 발표한 북한에 대한 기사가 허무맹랑한 거냐 과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9%가 정확했어요. 그런데 홍석현 씨는 마치 북한에 대한 뉴스는 마음대로 남한에서 조작하고 과장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훈수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왜 중앙일보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북 논조가 한겨레 신문하고 비슷해졌느냐. 그래서 사드는 포기해야 한다는 이런 회사의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논조를 주도했던 중도 우파적 입장에서 대북 보도에 관한 한겨레 쪽으로 바뀌도록 선도하고 이끌었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통일 담당 특별 보좌관이 되었느냐. 요 사이에는 무슨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만 되었느냐 하는 이런 구조적인 의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홍석현 씨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대북 논조를 한겨레 쪽으로 선회시킨 바꾸게 한 일은 그 자신이 주도하였고 김대중 씨의 영향이
있었고, 북한의 그 논조 변화를 딛고 그 논조 변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방북이 성사되었고, 북한에 갔다 온 이후에는 신문을 만들 때 북한 정권의 반응을 의식을 하면서 자신은 공정을 기하는 지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북한 정권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신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북한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해야 한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의 논조, 더구나 그 논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하면 통일 문제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핵 개발이라든지 한국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과 다 연결이 됩니다. 북과 정체성과도 연결되고 정통성과도 연결되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발행인이 나서서 한겨레 쪽으로 가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중앙일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됐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되 사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론은 사실, 헌법, 공정성입니다. 헌법에 맞아야 됩니다. 사실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보다 사주의 성향에 맞춰가는 식으로 신문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지금 그동안에 중앙일보의 논조, 중앙일보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같은 언론인들끼리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글을 쓸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다. 그것은 홍석현 사장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정확한 분석이었다는 것이 홍석현 씨의 이 강연록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보도를 해야 된다고 이 강연록의 끝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를 포기하자는 중앙일보의 주장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실한 보도입니까? 핵무장한 북한 앞에서, 그 핵미사일 앞에서 발가벗자 무장 해제하자는 주장이 바로 사드를 포기하자는 주장인데, 이것은 남과 북한 사이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보도냐 이겁니다. 남과 북한 사이에서 공정한 보도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한 편파적 보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